지난 시간까지 index.html 파일을 만들면서 부트스트랩에 사용되는 각종 컴포넌트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웹사이트를 확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웹 디자인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강좌의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좌는 웹개발 초보자가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당장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소 완전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부트스트랩은 웹 디자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트스트랩에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기능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개의 웹페이지 사이에서 서로 안정적으로 링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고 페이지가 각자 서로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적절하게 설계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웹디자인을 어떻게 적절히 꾸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애매모호하게 작성해놨던 그 링크, 그냥 샵으로 처리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 실제 링크로 바꿔서 웹디자인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프로젝트 완성까지 남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건 바로 이 웹사이트 확장하기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테이블 공부하고 인용구를 공부하고 리스트 그룹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번 PPT 샷시가 끝날 때는 이렇게 웹 디자인 완성까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바로 웹사이트 확장하기인데요. 자, 웹사이트를 확장하는 방법은 바로 이 링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확장하는 방법은 더 많은 페이지를 만들고 이를 링크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프로젝트 전반에 사용되는 웹페이지를 내비게이션 바와 푸터를 포함해서 모두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후에 자신이 만들었던 모든 A 태그의 주소를 실제로 연결을 해서 각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웹사이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웹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 작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index.html 파일까지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각각의 링크를 눌렀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이제 웹사이트를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각각의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HTML 파일로 구성을 해주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몇 개의 홈페이지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코딩 부스트 홈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소개 페이지가 가장 기본 페이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소개 페이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 페이지는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제 강사진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이제 강의를 보여주는 페이지 또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 회원 가입 페이지까지 각각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강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페이지를 더 이상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걸 눌렀을 때는 1로 가고 이걸 눌렀을 때는 1로 가도록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SNS 같은 경우는 제 개인 SNS 계정과 연결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각각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만 있으면 되네요. 강사진 페이지, 강의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와 회원가입 페이지 이렇게 총 4가지만 있으면 적절하게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로 서브라임 텍스트를 실행한 이후에 한 개를 더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ndex.html 파일을 수정한 이후에 그 내용들을 옮겨주면 되겠죠. 이제 한번 이렇게 컨트롤 F를 눌러서 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샵들을 각각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이건 ID 카피니까 바꿔줄 필요가 없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코딩 부스터를 눌렀을 때 코딩 부스터, 즉 여기를 눌렀을 때 나와야 되는 화면은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즉 index.html 파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소개 또한 마찬가지로 index.html 파일이고요. 이제 강사진을 눌렀을 때는 어떤 페이지로 연결이 돼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름을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instructor.html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각각 C 언어, 자바, 안드로이드를 눌렀을 때 페이지를 이동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거는 강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름을 간단하게 그냥 lecture라고 하겠습니다. lecture.html이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각의 강의를 연결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서버 쪽으로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lecture name은 C다 라고 이렇게 보내줄게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바랑 안드로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바는 이렇게 넣어주고 안드로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드로이드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lecture라는 HTML 문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이렇게 각각의 매개 변수로 C나 자바,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떠한 변수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한번 또 넘어와서 이 아래쪽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또한 마찬가지로 만들어 줘야겠죠. 로그인은 전 이런 식으로 login form.html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또한 마찬가지로 register form.html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코딩 부스터, 소개, 강사진 이런 식으로 각각 눌렀을 때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강사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눌러 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instructor.html 파일이 이제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 맵문서를 불러올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각각 해줄게요. 자, 내려와서 자, 강의 들으러 가기 또한 마찬가지로 강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lecture.html 파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폭넓은 강사진을 눌렀을 때는 인스트럭터 홈페이지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핵심적인 강의를 눌렀을 때는 또 강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시언어 강의 이미지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시언어 강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즉 이렇게 시언어 강의 홈페이지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시언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강의 제목을 눌렀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바에는 또 자바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다 각각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저장을 한 다음에 서류 고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또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바를 눌렀기 때문에 lecture.html 홈페이지에 lecture name이라는 맥의 변수로 자바라는 값을 보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lecture.html 파일로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또 바꿔줄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렇게 소개 페이지는 index.html이고요. 강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nstructor.html이고 강의 페이지는 이제 lecture.html이죠. 이런 식으로 각각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레퍼런스 속성에다가 자신의 SNS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한번 저는 제 개인 SNS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각각의 SNS 링크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보았고요. 이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링크 부분에 이렇게 넣어준 것이 됩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새로 고침해 보신 다음에 각각 눌렀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체크를 하나씩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일이 없다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제 한번 하나씩 실제로 파일을 만들어주면 이제 완벽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한번 각각의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은 이렇게 index.html 파일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 부터 부분 위쪽부터 전부 다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디까지 없애냐면 이 로그인 및 회원가입까지, 즉 내비게이션까지 이렇게 없애주면 됩니다. 즉 내비게이션과 이렇게 부터 부분만 남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타일 또한 없애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전보트론 같은 경우는 index.html 파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 안에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삭제를 해서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모달 또한 없애줘야겠죠. 이 모달 창 같은 경우도 index.html 파일 안에서만 사용이 되었던 하나의 코딩 부스터의 특징에 대한 모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것 또한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딱 홈페이지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비게이션 부분과 이 부터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각각의 링크 또한 이렇게 다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틀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이거를 저장을 해줄게요. 가장 먼저 강사진은 instructor.html로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이 강사진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강사진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안에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틀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강사진이라는 홈페이지 instructor.html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순식간에 이렇게 연결이 깔끔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남은 강의랑 접속하기 또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인스트럭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렉처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로그인 폼과 레지스터 폼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총 우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5가지가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ndex.html 파일 안에서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모두 다 오류 없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소개 페이지 말고 다른 부분들은 구현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제 차차 다 하나씩 구현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하나의 완성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어떻게 웹사이트를 확장하고 링크를 각각 연결해서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본적인 웹사이트 틀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에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웹사이트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